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 IMO 2050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게 이제 국내 조선사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19년에 조선해운에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이 IMO 2020 규제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IMO 2020이라는 거는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이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 연료의 황합류량을 기존의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한 조치인 것이죠. 당시 이 규제가 발표될 때 해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 규제가 발표된 이후에 한동안 선박으로 인한 항만의 대기 오염 문제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반대로 또 그 대안으로 친환경 선박인 LNG 추진선,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원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IMO 2020 규제는 이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연료에 대한 규제인데, 이 황산화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성비랑 미세먼지 물질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운송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운 분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료 관련 기준들이 적용이 됐었는데, 뒤늦게 조선 해운 분야에서 따라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이 IMO 2020이 발표가 되고 나서 IMO 회원국들, 특히 유럽의 각국들은 더 이상 조선과 해운이 이 분야에서만큼은 타 산업보다 뒤처지는 모습은 허용하지 않으려고 작심을 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논의되고 확장된 결과가 바로 오늘 살펴볼 IMO 2050입니다. 그럼 이 IMO 2050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IMO 2050은 2050년에 해운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200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0%로 감축하고, 더 나아가서 이 해운 산업에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도록 하자는 정책이자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파리 협약에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목표와 일치한데요. 그럼 앞으로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IMO는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거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시 언론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는 이 IMO 2020에 대한 가중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IMO 2020은 이 당장 해운사 입장에서 보면 연료의 가격만 올라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면 외에는 기술적으로 선박의 운행 방식이나 이 해운 산업의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IMO 2050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205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세계 경제가 더 성장하고 교역량도 더 증가한다고 봤을 때 2050년에 배출가스 총량을 2008년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기술 변화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산화탄소만을 온실가스로 상정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메탄가스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잠깐 숫자를 좀 살펴보시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해운업이 운영될 경우에는 2050년, 이 뒤에 2050년에는 연간 약 30억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08년에 배출된 온실가스가 10억 톤이었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 이 IMO의 목표는 5억 톤의 온실가스만을 배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IMO 2050의 목표는 30억 톤 중에서 무려 25억 톤을 절감을 해야 되는 거고, 이를 비율로 따지면 거의 80%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존하는 기술과 또 각종 조치들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20에서 30%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선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영국의 클락스리라는 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IMO 205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5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먼저 첫 번째는 2020년 이후 톤마일 증가율은 연간 1.5%를 억제하고, 선속, 그러니까 선박의 속도를 현재 평균보다 8% 감속하고, 전체 선대의 45%를 LNG 연료 추진선으로 구성하고, 또 전체 선대 40%를 제로 카본 선박으로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선대 15%는 선박 연료를 사용하는 일반 선박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걸 다 동시에 해야 이제 2050년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제 5억 1,200만 톤 수준으로 감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1번과 2번은 이제 해운의 어떤 운영 방식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3번과 5번은 이제 해운 기술, 그리고 이제 4번은 이제 선박 연료 영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이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제 예측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 4번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제 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제로 카본 선박은 이제 아직 실용화된 적이 없고, 또 이제 기술 개발 차원에서도 어떤 방식이 대세가 될지 여전히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이 1번과 2번 항목에 대해서 보면, 이제 해운 운영 방식에서 예상되는 변화는 이제 선박의 운항 속도 감소와 이 에너지 효율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현재 선박이 가장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항하는 속도는 12에서 14노트, 그러니까 시속 25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에 운항 속도 감소가 트렌드가 되면 이제 현재 그 시속 40km 정도가 넘는 컨테이너선이나 LNG 추진선은 속도가 이제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이 선박의 운항 속도를 너무 줄이게 되면 이 필요한 물류의 속도와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선박이 이제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서 이제 배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제 배송 수단 개체수를 이제 더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배가 이제 바다를 돌아다녀야 되고, 이제 더 많은 온실가스도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기항지에서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스마트 물류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싣고 와도 또 이제 해당 국가에서 처리하고 물건을 보내주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또 하나 나오는 얘기는, 이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랑 뭐 가전제품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라는 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선해운 업계에서도 이처럼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이 이제 최근에 이제 신조선 위주로 좀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선박의 설계 과정에서 이제 효율 지표가 제시되고, 이제 건조 과정, 또 이제 운항 기록을 통해서 제시된 이런 지표대로 이제 배가 만들어지고 운행되는지를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선박은 인센티브를 받고, 이제 에너지 효율이 낮은 선박은 이제 페널티를 받는 이런 이제 규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배출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관련 제도나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 IMO 2050을 이룩하려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진부한 행정적인 거 말고 이 조선 기술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선박 기술 분야에는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방금 살펴본 이 제로 카본 선박과 또 이제 배출가스를 극적으로 줄이게 해주는 이 선박 연료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MO 2050에서 달라질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